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오늘 2016년 첫날 1월 4일 첫 노래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네, 2016년 보이는 라디오 첫 방송 첫 노래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듣고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설날 이번에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집에 갔다 왔는데, 네,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귀가 아파요. 네, 뭐 대부분 다 뭐 아는 동생들이나 뭐 걔네들이 전화했지만 뭐 귀찮더라고요. 네. 뭔 얘기 새해부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을 하는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이제 간에 대해서 저번에도 여름이었죠? 네, 여름에 또 간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다른 나라에 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하면 전통시장을 가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일본의 스키지 시장을 가봅니다. 네, 스키지 시장. 발음이 좀 어려워요. 스키지 시장. 네, 네, 아직 뭐 또 새해인데 이제 올해가 이제 작년이 이제 을미년이었고 올해가 병신년이잖아요. 네, 아직 그 음력으로 하면은 병신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좀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새해를 맞아가지고 인터넷에 제가 보험 든 게 있는데 그 보험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주를 봐준대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주를 봤는데 올해 제 운세가 나쁘지 않답니다. 네. 초반에는 올해 초반에 조금 뭐 그럭저럭 별로 좋지는 않다가 한 중반부터 해가지고 올해 끝에쯤 되면은 뭐 괜찮아진다고 좋아진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주는 사주니까 네, 뭐 그래도 네,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걸 미천 삼아서 뭐 더 노력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1부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제가 나오자마자 저 생강차를 얻어 먹었어요. 네, 나오자마자 생강차를 얻어 먹어가지고 네, 고마운 마음에 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해란의 백세 인생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세 인생 듣고 오늘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차 얻어먹은 기념으로 이해란의 백세 인생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1부 문화의 날이래 건강상식 바로 들어가는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연말연시다 보니까 요즘 간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잦은 그 술자리가 많다 보니까 네, 그 간이 혹시나 이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자가 진단하는 뭐 그런 내용까지 넣어놨으니까 뭐 이따 잘 들으시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한번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또 그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떤가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네. 약간 무섭네요. 네,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 시즌권이라고 1년 내내 볼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사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사면은 이제 저쪽에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공짜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달이나 뭐 이렇게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네, 뭐 건강검진은
받으면 좋아요. 네. 건강이 최고니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네. 그럼 뭔 얘기예요? 새해부터 뭔 얘기지 이게? 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기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중요하지만 간에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감각기 그 신경을 통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조용히 병드는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간이 정말 진짜 나빠질 대로 나빠져야만 이게 그 간 때문이 아니라 간 옆에 있는 애들한테 좀 영향을 줘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이제 아프다라는 걸 느끼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면은 갑자기 간이 뭐 이상하다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간은 복부 오른쪽 위에 위치해 있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장 기관입니다. 입으로 섭취한 뒤에 이제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되는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그 필터라고 해야 되나요? 정수기 필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이제 영양분의 대사와 저장, 그리고 면역 조절 등의 이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대사 기능 대부분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간이 좀 좋은 양반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면역력이 좋으니까. 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네.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변증, 뭐 간암 같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간 질환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어도 알아채기 어려워서 발견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병들은 초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가 가능해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아프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검진을 받지 않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기 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이상을 자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미 그 병세가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대부분의 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이제 뚜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간 기능 저하가 심해진 뒤에 뒤늦게 병원을 찾으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고 치료 성공률도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뭐 때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좀 시간이 되거나 뭐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이제 간이라도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그 뭐 뭐냐 저거 뭐 5대 질병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정말 그 정말 딱 필요한 그런 것만 있는 검진도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뭐냐 저거 뭐 피랑 뭐 이런 거 뭐 좀 검사하면은 일주일 내로 뭐 거의 대부분의 병을 다 알아낼 수 있다고 뭐 그러던데. 네, 이제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디서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비싼 건 아니 안 비싼 것 같은데. 네, 하여튼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질환마다 이제 연관성이 없는 다른 장기와 달리 다양한 간 질환의 종착역이 간경변증이고 다시 간경변증은 간암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소한 간의 이상이나 질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한 150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상당수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과 간암 같은 이제 만성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7천 명 정도에 육박할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면 가장 좋겠지만 예방하기 좀 힘들면은 좀 검진이라도 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계속 검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증상이 미비하고 늦게 나타나는 장기라고 해도 이상이 생기면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간 기능 저하가 동반되게 되는데 따라서 효과적으로 간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질환에 대한 일해는 물론 간 질환의 위험 인자와 동반 증상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이제 가능하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평소 간 건강에 관심을 기우는 방법으로는 자가 진단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가 진단표에 따라서 자신의 간 상태와 뭐 증상을 확인해보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럼 노래 한번 듣고 간 건강 자가 진단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내 간이 지금 괜찮은가? 네, 이제 또 술 약속 있는데 또 좀 많이 마셔도 되나? 뭐 이런 걸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멜로디데이의 비가 내리면, 그리고 저번 주에 마지막 신청곡이 있었는데 제가 방송이 끝난 직후에 이걸 봐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어딨냐? 별님께서 방탄소년단의 런을 신청하셨어요. 네, 방탄소년단의 런이라니. 네, 그러면은 요거까지 해가지고 두 노래 듣고 간 자가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멜로디데이의 비가 내리면, 그리고 신청곡인 방탄소년단의 런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건강상식 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 건강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네, 요거를 봐서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요것 중에 한 3개 이상 해당되면은 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간염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아니면 권태감이 느껴진다. 네, 나 약간 이러는데.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건 거의 대부분 사람 아닌가? 네.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네. 사실 저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는데 뭐 거의 지금까지 마시면 거의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간의 기능이 알코올 처리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요게 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세 번째가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간이 배 오른쪽 살짝 위에 있거든요. 네. 거기가 살짝 뭐 답답하거나 뭐 약간 그 불편한 느낌이 있다. 네, 그런 분들은 간세포의 파괴가 진행돼서 등 뒤에서 이제 뭐 상복부에 걸쳐서 답답한 느낌이나 뭐 그런 뭐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그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는 성기능 장애나 아니면 여성형 유방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간에 이상이 생기면은 호르몬의 장애가 그 발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한테 여자 호르몬이 조금 많이 분비되고 여성한테 남자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간이 뭐 이런 것도 해? 야, 간이 좀 많은 일을 하는구나. 네. 뭐 하여튼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쌩쌩하거든요. 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네. 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배. 복수가 차고 붓거나 아니면은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다. 약간 나 그런 거 약간 부은 거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똥배인가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간 상태가 악화되고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기는데 전조 증상으로 갑자기 이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 배가 약간 부은 느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살이 찐 건지 모르겠네 나는.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간에 이제 이상으로 비타민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몸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오, 아직 저는 몸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피부가 가렵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피부가 몸 전체에 있는 게 다 피부인데 이게 어디가 이렇게 가볍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담즙에 흐름이 차단돼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침착되면은 이게 간지럽대요. 이게 막 그 피부가 간지러워가지고 막 피부병 같이 막 간지럽다고 하는데 요거는 저는 솔직히 가렵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 색깔이 약간 진한 갈색을 띈다라는 건데, 담즙이 막혀가지고 대변에 섞이지 못해서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소변색이 이제 색깔이 약간 진한 갈색을 띈다고 하는데, 요게 요것도 이제 간의 이상을 느낄 때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라고 하네요. 네. 저는 뭐 이렇진 않네요. 여기 아홉 번째가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줄무늬가 생겼다라는 건데 세로줄무늬가 뭐죠? 세로줄무늬가 뭐지? 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세로줄무늬가 뭔가요? 네. 이거 검색해도 안 나와가지고 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하여튼 손톱이 하얗게 조금 하얗게 그 약간 손톱마다 반달 있잖아요. 그 반달 말고 그냥 하얗게 조금 그 핏빛 없이 막 좀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세로줄무늬인데 이건 세로줄무늬 뭔지 모르겠고 뭐 하여튼 이게 생기면은 만성 간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런 분들은 그냥 이거 들으면은 바로 그냥 병원 가가지고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손바닥 그리고 팔, 가슴 등에 이제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어, 나 손바닥에 붉은 반점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간경화나 아니면 만성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야? 진짜로? 어? 오, 그래? 하여튼 저는 지금 손바닥에 붉은 반점이 막 생겨가지고, 이 느낌 이상한데 이거? 네, 다음 달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간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리스트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은 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간염 초기 증상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뭐 3개 이상 해당이 되면은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충분한 휴식과 식이요법도 좀 먹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먹는 것도 좀 조절해가지고 뭐 술도 좀 당연히 술은 좀 줄여야 되고 뭐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저같이 그냥 술 안 마셔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술 안 마시는 거는 뭐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좀 기름진 음식이나 뭐 이런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손바닥에 붉은 점이 있으면은 간교화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안녕하세요.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나 진짜 간 뭐가 있나? 나 술도 안 마시는데 미치겠네. 네. 그럼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그리고 조조 할인 이 두 노래 듣고 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그리고 조조 할인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건강상식의 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자가진단 그거 보다가 손바닥이나 뭐 이런데 이제 붉은 반점이 있으면은 그 이제 간 질환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어,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굉장히 당혹스럽네. 이게 지금 몇 달 전부터 이러거든요.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손바닥에 붉은 반점도 생기고 뭐 이상한 수포 뭐 물집 같은 거 비스무리한 게 막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습진 마냥 뭐 그렇게 생겼는데 약간 느낌 이상하네.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자가 진단하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가족력으로 인해서 뭐 가족 중에 이제 간질환 환자가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 간도 이제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간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이제 과도한 음주를 이제 지속하고 있으면 당연히 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눈 있잖아요. 사람 눈에 흰자나 아니면 피부가 살짝 노랗게 변해가면은 이것도 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이 난다. 어? 제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내후년이면 서른인데 아직도 여드름이 나요. 제가 간에 좀 문제가 있나? 네, 여기는 뭐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약한 자극에도 잇몸에 출혈이 난다. 요거랑 간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는 나와 있네요. 뭐 약 조금 그 왜 그 이 닦다가
그 잇몸 같은 데 피 자주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간이 면역력이 좀 그 면역력을 좀 증가시켜주는 그런 이제 장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이제 이 닦을 때 그 잇몸이나 이런 게 좀 약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잇몸이 약간 약한 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10번 이 닦으면은 한 5번 정도는 피가 나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간에 진짜 문제가 있나? 네. 하여튼 그리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찐다. 네, 이래도 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어, 네. 오, 그래?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이네요. 네, 뭐 이게 배가 붓거나 뭐 아니면 눈이 뭐 노랗게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네. 다른 것들은 없네요. 네,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한 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 이상이면은 간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니까 그 새해 맞춰가지고 뭐 언제 한번 그 건강검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끼리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가면은 좀 심심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네, 심심하고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같이 가셔가지고 다 같이 건강검진 새해 맞이 건강검진 한번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나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간에 대해서 좀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인데 저번에 제가 여름에 작년 여름에 야, 이거 새해 된 지 얼마라고 이제 작년이라고 하네. 작년 여름쯤에 제가 간에 대해서 깊게 파가지고 또 간부터 뭐 간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쫙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랑 조금 겹치지 않게 오늘은 자가 진단 형식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걸 보면은 네. 저도 약간 해당되는 게 좀 있어서 네. 모두들 아프지 않게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에 좋은 것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 소간도 우리 간에 좋고 늙은 호박이라든지 뭐 부추 뭐 이런 것들도 간에 좋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드시고 하셔가지고 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지.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걸린 다음에 이걸 치료하면 돈도 많이 들고 아프기도 하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 새해니까 새해부터 좀 운동을 좀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좀 바빠가지고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제가 네,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를 하는데 이번 세계 속으로에서는 일본 스키지 시장으로 갑니다. 네, 이 발음이 어려워요. 스키지 시장. 음, 일본에 있는 건데 다음 주 세계 속으로에서는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동양에서만 있으니까 다음 주 세계 속으로 시간에서는 서양으로 한번 넘어갈 생각입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나라에 뭐 이런데 뭐 가보고 싶은데 여기 여행할 만한 곳이 어떤가 아니면은 뭐 이런데 전통시장이 뭐가 있나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제 다음 주에 나 뭐 아니면 뭐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세계 속으로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뭐 세계 속으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시간에서도 제가 뭐 하고 싶다, 뭐 듣고 싶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되면 해드리는 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으셔도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틀어드리거든요. 네, 많이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생활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와야 되는데 강진은 어느 그룹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그 진서의 보릿고개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세계 속으로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 건강상식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볼 만한 곳을 이제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일본, 일본으로 갑니다. 네, 사실 그 오늘 새해 첫 그 방송이라서 세계 속으로의 또 어떤 걸 할까도 생각을 하다가 어, 그래도 좀 가까운 데부터 다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한번 쓱 봤습니다. 일본의 스키지 시장이라는 곳을 제가 오늘 이제 다뤄보는데 밤도 낮처럼 움직이는 곳이 이 스키지 시장입니다. 새벽 3시 동이 트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오히려 심야에 가깝죠. 하지만 이 시각의 스키지 시장은 밤이 낮처럼 움직입니다. 넓이 약 한 23헥타르, 도쿄돔의 한 7배 정도에 가까운 이 시장 안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것은 한 1000개가 넘는 도매상들입니다. 이들이 일제히 움직이면서 시장 안과 밖을 조명을 환하게 밝히면은 수산물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5시에 시작되는 경매 준비가 분주하게 되는데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일본 도쿄도 주오구 스키지에 위치한 공설 도매시장 스키지 시장은 이 정식 명칭은 도쿄도 중앙도 매시장 스키지 시장이래요. 네, 좀 길죠? 이걸 좀 줄여가지고 그냥 스키지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스키지 시장은 도쿄 내에 11개의 중앙도매 시장 가운데 한 곳으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시장은 특히 참치 경매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매일 아침이면은 세계 각지에서 잡힌 이제 사람 몸만한 그 참치들이 바닥에 가지런히 누워가지고 다음 행선지를 기다리게 되는데 뭐 TV라든지 뭐 그런 거 보시면은 참치가 진짜 엄청 크잖아요. 저는 이걸 실제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참치를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진짜 크대요. 일단 키가 사람보다 더 큰 것도 있고, 몸뚱이가 진짜 막 무슨 오토바이만한 그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크다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 실제로. 네. 하여튼 이제 그 어마어마한 양을 보면은 전 세계의 참치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일본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참치를 먹는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잡히는 참치의 3분의 1 정도를 일본 사람들이 다 먹어요. 네. 뭐 회부터 해가지고 뭐 초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에 잡히는 것 중에 3분의 1을 일본에서 다 먹습니다. 네,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네. 한시적으로 이곳에 참치 경매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개발돼서 많은 인기를 모은 바 있었지만 관광객들 때문에 참치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또 2011년 3월 11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산물만큼은 하루 거래 금액이 전 세계 1위에 기록될 정도로 그 스키지 시장은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물만 보게 되면은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게 이 일본의 스키지 시장이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그 전 세계에서 참치를 가장 많이 먹는 데가 일본인데 그 참치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시장이 역시 스키지 시장이라고 하니까 엄청 그 규모가 좀 있는 거죠. 스키지 시장은 수산물 거래 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뭐 첨가물이라든지 뭐 닭고기, 계란, 가공식품류 같은 뭐 다양한 거를 취급하는 일종의 종합 시장이에요. 최근에 산지 직송, 뭐 직거래 같은 도매 시장 경험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소비 형태가 늘어나면서 스키지 시장의 거래량도 다소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스키지 시장은 그 일본 국내 시장의 표준 시세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시장이라고 불려서 도쿄의 부엌이라고 또 이렇게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야,
제가 그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 따라가지고 그 경매하는 데를 따라가 봤어요. 그 도매시장에서 경매 막 이렇게 막 매매매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한번 구경하러 가봤었는데, 야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뭐 거의 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막,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손동작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뭐 하더니 뭐 낙찰됐다고 뭐 가져가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 스키지 시장에서도 역시 도매 시장이니까 이 경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TV에서 아마 이게 몇 번 다뤄졌을 텐데, 제가 이거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막 무슨 일본어로 뭐 왜 하는데 뭐 이렇게 경매하는 게 지금 진 풍경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또 잠깐 동안 이제 관광객이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게 관광 상품을 만들었었는데, 저도 언제 한번 이거 보러 가고 싶긴 합니다. 한 번쯤은. 네, 자주 보러 가고 싶진 않아요. 한 번쯤은 이제 보러 가도 괜찮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니까 또 새해에 또 문을 여는 저희 야암상가 시장이니까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꾸 이렇게 네, 새해를 열었으니까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일본 스키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키지 시장의 역사는 약 한 400년 전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에도 막부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활한 식량 공급을 위해서 오사카의 어부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생선을 헌납하게 합니다. 이 어부들은 헌납하고 남은 생선들을 니혼바시 주변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어시장이 형성돼서 오늘날의 스키지 시장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오사카 그 어부들로부터 생선을 구입하는 돈야, 중개 매매업자를 이제 돈야라고 하는데, 이 돈야에게 생선을 구입하는 도매인, 그리고 도매인에게 생선을 구입하는 소매상, 그리고 소매상에게 생선을 사는 서민이라는 구조가 정착이 됩니다. 당시에 니혼바시는 수은이 발달하고 길도 정비되어 있어서 물류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었어요. 하루에 1000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많은 돈이 움직이던 이곳은 번영했던 에도의 심벌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에도 시대부터 도쿄의 식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던 니혼바시 어시장은 1923년 9월에 일어난 관동대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해군성 소유지를 빌려서 임시 어시장을 개설했다가 1935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서 재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키지 시장은 수산물은 물론이고 뭐 첨가물, 가공식품류 같은 것들을 이제 취급하면서 대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수산물 시장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기록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야, 별게 다 올라가네. 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거의 종합시장 같이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시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종합시장에 가까운 이 스키 시장은 돈을 진짜 돈 그 거래되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네, 엄청나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잠깐 언급됐던 1923년 9월에 일어난 관동대 지진으로 완전히 다 부셔진 거죠. 네, 박살이 난 건데, 그때 이제 해군 그 기지 같은 거를 이제 잠깐 밀려가지고 또 했다가, 네, 그걸 또 다시 옮겨서 이제 재건하게 될 때, 그때도 역시나 잠깐 임시로 이제 빌려서 어시장을 개설했을 때도 거래되는 양이 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어부들이 안녕하세요. 또 어부들이 이 일본에 좀 난다긴다 하는 양반들은 다 이 스키지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스키지 시장의 건물 모양이에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시장 건물은 괄호의 한쪽처럼
둥글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열차로 수산물을 운반하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시장 건물이 철도 선로를 따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각종 식품과 물건을 열차로 한참 수송하던 시절에 이곳에는 국철 도쿄 시장역이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운송수단이 열차에서 트럭으로 바뀌면서 열차는 물론이고 역도 폐지되고 맙니다. 이처럼 스키지 시장에서는 이제 에도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굉장히 역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통이 있는 그런 스키지 시장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기차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옮겼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자동차로 많이 물건을 옮기죠. 트럭 같은 걸로.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세월이 점점점 변하면서 이 시장의 모습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내후년이면은 서른이기 때문에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그리고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그리고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일본 스키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키지의 한자 표기가 축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매축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에도 시대에서는 외국인 거주지로 지정되었던 곳입니다. 도쿄는 개항장은 아니었지만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869년 이곳 스키지에 외국인 거주지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나 아니면 미션 스쿨을 개설하기도 했고 외국 공사관도 다수 자리하게 됩니다. 스키지 외국인 거주지는 1899년 치외법권 철폐로 폐지되었지만 서양이라는 생경한 그런 타자의 유입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그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카톨릭 스키지 교회 아니면은 세이로카 국제병원이 남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때 그 외국인 거주지로 지정을 하면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여기에 지었던 것들 중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스키지의 아카스키 공원 입구에는 근세 일본의 서양의 학문과 의학을 전한 독일인 의사이자 박물학자인 지볼트 흉상이 있어요. 이는 여기가 이제 난학 그러니까 이제 에도 시대에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그 유럽의 학문, 뭐 사상, 문화, 기술 같은 걸 총칭하는 말인데 이 난학의 발상지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인 의사로 이제 니혼바시에서 개업한 스기타 겐파쿠는 독일인 의사 쿨무스가 1722년에 쓴 네덜란드 어판인 서양 해부 서학을 지인들과 함께 번역해서 1774년에 해체 신서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해부학이 굉장히 생소한 거였잖아요. 잘 안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 심했는데 그런 게 엄청 심했는데 일본은 그나마 뭐 해부학이 좀 있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온 애들이 해부학을 좀 전수해준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책의 일본어 번역 출판은 일본의 서양 학문 수용과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스키지에서 난학이 출발했던 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볼트 흉상이 세워진 겁니다. 난학 외에도 스키지는 교육이나 활자와 같은 근대적 문화가 시발되고 전파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보이는 기념비라든지 표지판, 뭐 예컨대 여학원 발상지, 뭐 활자 발상지, 전신 창업지 등은 스키지가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선진적으로 받아들인 일본 근대화의 최전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키지는 에도에서 메이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일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인 건데, 네. 옛날에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이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 전국 시대쯤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뭐 프랑스 하여튼 뭐 다른 나라 이제 유럽에 있는 애들이
이 일본에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총 있죠? 화총? 네, 총 쏘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전수해주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뭐 어떤 재료를 쓰는지 뭐 어떤 전술을 쓰는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주고 뭐 종교 뭐 학문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줬는데 일본이 그걸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진왜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뭐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네, 뭐 그래서 그 중심에 이 스키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스키지 시장 근처에는 스키지 혼간지라는 절이 있는데 석조 건물에다가 인도 양식의 외관을 하고 있어서 이를 보고 첫눈에 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대요. 이 절은 니시 혼간지의 변원으로 1617년 아사쿠사 근처에 건립됐다가 1657년에 대화제로 소실된 바 있는데 이후에 다시 세워졌지만 1923년 관동 대진으로 또 부셔져요. 1934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재건됐는데 외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대 인도 양식을 바탕하고 있어서 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이제 건축 양식 흔적도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내부에는 여느 일본의 사찰처럼 제단 위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이처럼 다양한 종교를 한데 모아놓은 듯한 스키지 혼간지의 모습은 바다를 매개로 이루어졌던 교류 경험에 그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 야 절인데 어, 인도풍으로 해가지고 힌두교라든지 뭐 이슬람교 풍으로 건축이 됐대요. 야, 신기하네. 절인데 신기하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의 리셋 그리고 토이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의 리셋, 토이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듣고 왔습니다. 아, 계속 세계 속으로 하면은 이 비키니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뭐 여름, 뭐 바닷가, 해수욕 등을 연쇄적으로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다음에 설명을 듣고 나면은 비키니는 더 이상 여름의 전유물이 아니라 원폭, 스키지, 참치 무덤으로 연결되는 죽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키니 수영복의 이름은 서태평양 마샬제도 북부에 속한 비키니 섬의 이름에서 따온 말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즈음 해인 1946년 7월부터 미국은 이 섬에서 핵무기의 위력을 검증하는 실험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이는 당시 비키니 섬이 미국의 신탁 통치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후에 비키니 섬은 1958년까지 미국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실험장이 되었고 여기서 총 67회에 달하는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들 실험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을 동반하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은 섬 주변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서 조업하던 선원들이나 아니면 수산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1954년 3월 1일 마샬제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제5 후쿠류마루가 피폭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제 후쿠류마루는 미국이 설정한 위험수역 밖에서 조업하고 있었지만 수소폭탄 실험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바다에서 탈출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방사성 그 낙하물질에 노출돼가지고 선원 23명 전원이 모두 피폭당하고 당시 해상에는 제5 후쿠류마루 이외에도 많은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어서 피폭당한 어선은 수백 척에 이르러서 피해자 역시 한 2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5 후쿠류마루의 무선 기장이었던 구보야마 아이키지는 피폭 뒤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를 마지막으로 원자 수소 폭탄의 희생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반핵 운동이 일어났고 제5 후쿠류마루를 기리는 비키니의 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 핵 그 반핵 운동의 하나로 이 비키니 날이 만들어졌는데 이 비키니 날이 제정된 날짜가 바로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하면은
우리 만세 운동 생각나잖아요. 네.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건가?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한편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약 보름이 지난 1954년 3월 15일 스키지 시장에서는 제5 후쿠류마루가 어획한 참치와 청세리상어 이름도 어렵네. 청세리상어가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신문 보도 등으로 제5 후쿠류마루의 피폭 소식을 이미 접해 있고 있던 상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경매는 중단되고 피폭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버리거나 아니면 시장 내에 땅에 묻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원폭 참치 무덤이 생기고 만 건데 지금은 무덤 대신에 동판이 제5 후쿠류마루의 피폭의 아픔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5 후쿠류마루 피폭 사건 후로부터 약 한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스키지 시장은 또다시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 때문에 커다란 타격을 입어요. 5년 전이죠. 2011년. 네, 그때 이제 그 엄청난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서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바다로 유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수산물 기피 현상과 뭐 괴담, 풍문이 퍼지면서 스키지 시장은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에 처하고 맙니다. 실제로 방사성 물질 가운데 하나인 세슘이 대량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넙치, 가자미, 농어 같은 이제 해저에 살면서 이동 범위가 좁은 어류는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고 수산물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스키지 시장은 폐전 이후에 2번이나 핵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시장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때 막 그 원전 터져가지고 막 진짜 그 괴담 아닌 괴담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그때 뭐 바람 타고 뭐 우리 강원도 뭐 경상도 지역으로 뭐 이 방사능이 날라와가지고 뭐 어쨌니 저쨌니 뭐 일본에 사는 물고기들이 우리 동해로 뭐 거슬러 올라왔다느니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네, 그냥 괴담이라서 네, 무시해도 좋은 네,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네, 핵은 무서운 거예요. 네. 이쯤에서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노래 듣고 마지막 그 세계 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로의 아니구나 김필의 청춘 그리고 김현철의 동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이 부른 청춘 그리고 김현철의 동네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그러면 세계 속으로 마무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이 스키지 시장은 일본인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전철이 바로 연결돼 있어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긴자와 인접한 것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요인일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것은 시장에 배어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냄새예요. 차곡차곡 쌓여있는 새하얀 스티로폼 박스 그리고 산지와 값을 명찰처럼 묻히고 있는 갓 잡은 생선과 어패류 그리고 수산물들이 실어 나르는 소형차 등 생선이 식탁 위에 오르기 전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스키지 시장인데 실제로 스키지 시장은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장내 시장과 소매를 전문으로 하는 장외 시장으로 나뉘어요. 장내 시장에서는 각종 수산물과 첨가물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장외 시장에서는 보통의 시장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장내 시장은 아침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그 풍경을 감상하고 싶으면은 이른 새벽에 들러야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경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주 그 새벽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경매 야무지게 한 다음에 잠을 자기 때문에 뭐 이런 그 풍경을 보고 싶다면은 이른 아침에 들려야 됩니다. 스키지 시장의 공식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는 것도 시장을 즐기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은 장외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초밥이라든지 생선덮밥, 그리고 방금 만든 뭐 계란말이, 어묵,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리가 있어서 또 그것도 맛보는 또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앞에 줄 지어서 들려선 사람들의 모습도 구경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낮 시장에 불과한데 공식 가이드 투어라는 것도 있어요. 야, 진짜 시장을 구경하는 거를 얘네는 그 공식 가이드 투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 뭐 시장 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어디를 갔다가 뭐 어디를 갔다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루트 길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 정도니까 이게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같이 스키지 시장은 사람과 상품 그리고 공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장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장소와도 동일시되거나 비교될 수 없는 독창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미 상당한 그 노후화가 진행돼서 스키지 시장은 앞으로 도요스로 이전한다고 해요. 올해 중으로 뭐 이게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전 계획은 발표됐어요. 네, 하여튼 이제 발표된 이후에 장외시장 이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지금처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옮겨야 되느냐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뭐 이전 이후에 스키지 시장이 도쿄의 시장 문화를 어떻게 바꿔올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바뀌게 될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부 세계 속으로 일본 스키지 시장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야, 아직까지 그 방사능의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키지 시장이 옛날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지는 않대요. 지금도 물론 많이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제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한데 그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방사능 때문에. 네. 그 뭔가 사람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못 간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본 가보고 싶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고 뭐 그냥 어디든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네.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긴 한데 위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육지는 연결돼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약간 섬나라 같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비행기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못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가보고 싶다. 네. 올해 못 가면 내년이라도. 세계 서울 할 때마다 항상 비행기 타고 가보고 싶다고. 오늘 1부에서는 건강상식 했는데 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일본 스키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맨 처음 1부에 건강상식 할 때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지 않은 게 최고예요. 일단 뭐 아프지 않아야 뭐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벌건 뭐 하건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오후 12시 반에 다시 제가 내일 시민 DJ 오시는구나. 네. 내일은 이번 한 달 동안은 시민 DJ 그 개인 사정 때문에 원래 시민 DJ가 12시부터 1시 하는데 좀 시간을 좀 1시로 조금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이 좀 더 늦어질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동생들 중에 어이구 깜짝 놀랐네. 네. 잠깐 그 볼륨을 올려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아는 또 동생들 중에 지금 올해 2016년에 20살이 된 동생들도 있어요. 네. 네. 20살 참 부러운 나이인데 네. 그 20살 애들 제 동생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20살 때를 한번 다시 추억하시라고 스위스로우의 스물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이, 얘봐.
20살 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